자, 이렇게 남한을 대표해서 공동선언까지 체결한 문익환 목사.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오셨을 텐데요. 돌아오시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체포가 됩니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명언이네.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 10여 명이 기내로 들어가 가시죠라고 말하자 문 목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의 연행에 응했습니다. 바로 문익환 목사의 첫 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이때도 아마 이 앞에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석방하라, 엄벌에 처하라. 당당하게 웃으면서 등장을 합니다. 와, 이야. 아니 정말 처음부터 진짜 계속 당당한 표정이시고 네. 법정 안에서는 좀 웃으시면서 이렇게 좀 당당하게 가셨는데 아니 이 비행기에 이 기자들까지 이렇게 들이닥쳤는데 그 사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크게 데스크필 됐던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엄청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지않게 일본에서도 굉장히 논란이었고 화제의 사건이었다. 그렇지. 그래서 일본 외신 기자들도 일부러 사실은 비행기에 다 부른 거죠. 외신 기자들까지 있는데 비행기에서 나를 설마 체포할까라는 것도 있었고 아까 문익환 목사님 비행기에서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현행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있지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에게도 하고 싶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 문제는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잖아요. 아직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도 일부 있고. 근데 문 목사는 저 이후에 스스로 해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제 저러다 보니까 이제 권위가 더 섰죠. 문 목사 김일성 만나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앞서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개인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4.2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남남 갈등을 엄청 유발한 게 아닌가. 그런 사회적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인물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논쟁거리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국가보안법.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북한에 갔어요. 네. 그리고 재판을 받을 때 법관이 계속 문익환 목사를 추궁했어요. 너 김일성 주석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냐. 북한 고무 찬양한 거 맞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쏘아붙였습니다. 문익환 목사 저희 화면에서 계속 봤잖아요. 전혀 주눅 들지 않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맞다. 나 북한 공찬한 거 맞다 라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요? 이 통일의 과정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연애하는 거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하려면 서로 고무하고 찬양해야 된다. 남녀도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하려면 서로 계속 칭찬을 해서 욕하면 되겠냐. 고무 찬양하는 것은 통일의 지름길이다 라는 말을 해서 길길이 계속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법정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공판이 8차례나 열렸는데 첫 공판 때는 법정 앞에서 대학생들 시위하다가 잡혀가기도 하고 공판 중 한 번은 또 이제 지지하는 방청객이 또 소란을 일으켜서 중단되기도 하고 8번째 마지막 공판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변호인들이랑 또 정부 측이랑 싸웠어요. 휴정을 5번이나 한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구형할 때는 문 목사의 변호인단들이 다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 결국 이제 재판은 강행이 됐죠.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판시하고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문 목사님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질문 들으면서 되게 한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비유가 굳이 없더라도 어찌됐든 대화를 하고자 간 건데
그럼 가서 뭐 눈이라도 찌르고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 거야? 그건 또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자유민주 주체에 어울리는 법이 아니에요. 네네. 이건 유엔에서도 폐지를 이제 권고하고 있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외교적 수사거든요. 그럼요. 존경 안 한다고 합니까? 장세동은 평양 가가지고 장세동이 김일성 앞에서 한 말 봐요. 끝내줍니다. 그 뭐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이런 수준으로 찬사를 놀아놨던 사람이. 성대 모사까지 한 것 같은데 방금. 아니, 진짜 그러죠. 진짜 그랬어. 진짜 자기들은 국민들 모르게 가가지고 그 짓 하고 이 사람은 했는데 촌스러워. 왜 자기들은 하면 되고 이쪽은 하면 안 되느냐. 국가보안법이 이제 다른 법하고 다른 거는 이거는 사상법이에요. 만났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적화시킬 목적으로 만났으면 그 말은 뭐냐? 북한에 갈 때 한국 정부가 보고 이 사람은 가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 거지. 국가보안법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아예 남북 만나는 걸 확 풀었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종북이었던 사람도 북한 갔다 와서 많이 철든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북한하고 너무 다르거든. 문익환 목사님 북한 가서 막 만났으면 아 우리가 조금 철이 없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점립이 안 된 상태였어요. 바로 1년 전에 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이제 이용구 통일원 장관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남북 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가지고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며칠 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우리 언론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와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면 나는 개정할 의사가 있다. 해놓고 89년도 1월 같은 경우에 정주영 회장이 명예회장이 이제 북한에 갔었어요. 그래, 맞아. 강원도 통천이 고향인 남선동포 기업가 정주영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주영 회장은 가면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아주 명언을 했죠. 뭐라고? 통치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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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하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우리 정권의 하수인이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정주영 회장을 북한에 보낸 것은 뭐 정권 차원에서의 통치행위였다라고 넘어갔었죠. 자, 통일을 위해서 무단 방북한 민족주의자 문익환 목사. 결국 최종 7년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살이 3년이 되던 해 특사로 사면이 됩니다. 근데요, 이게 그렇게 화제 인물이었는데 이상한 루머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문익환은 안기부의 뿌락치다. 에? 뭐 이런 뿌락치다. 에? 뭐 이런 소문이 막 생기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예요? 말년에 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문익환 목사님 89년에 갔다 와서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집행정지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나와 계실 동안 이제 또 독일도 통일된다고 했고 네. 우리도 통일을 전면적으로 할 때다 해서 범민족 대회를 하자. 그래서 오랜만에. 범민족 대회를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범민족 대회를 이제 매년 하기 위해서 좀 상설 기구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3명인데 북한에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해외 한 사람. 3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을 만들어요. 이게 화근이 된 거야. 근데 이제 만들고 나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해외가 무조건 북한 편이야. 아무리 우리가 친북이지만 북한처럼 진성은 아니잖아. 우리 나름대로 민주사회에서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럼요. 그죠? 싸워야 되고. 근데 자꾸 보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건데 2대1로 자꾸 저쪽으로 의견이 되고 갈수록 이제 친북이 아니라 종북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한 또 그때 2년 살고 나오는데 그 2년 동안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소련도 해체되고. 저도 그때 사상적으로 동요가 심했어요. 사회주의 다 망하는데
북한 저것도 망하나? 그럼 나는 약간 친북적이었는데 내 생각은 잘못됐나?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안 정국에 간첩 같은 놈들 해가지고 실제로 또 그렇게 보이면 우리가 고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가 저 범민련 해체하고 서로 따로따로 하고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자 그냥. 근데 이제 북한이 해체하려면은 그 조직 당사자가 동의해줘야 자진 해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측 범민련 의장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해체하자고. 답장이 왔어. 네. 해체하면 안 된다. 네. 뭐 한국 정부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 된다. 네네네. 그리고 또 편지가 많이 왔어. 네. 편지 온 내용 중에 어떤 편지에는 안기부 프락치 같은 사람이 됐다. 문익환이. 그렇게 이해할 만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났구나. 그래서 해외하고 국내 운동권들 그치, 이 제야에 조직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문익환이 프락치 됐다고 이제 막 껴들고 다니는 거예요. 공격하러 다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거지. 야, 니들 진짜 어이없다. 같이 뭐 도모해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프락치야? 그때는 안기부 프락치란 말이 가장 큰 욕이었거든요. 그렇지. 가장 큰 욕이었거든요. 이 프락치란 말이 가짜 프락치들 너무 많이 이 남을 공격하는 목적으로 자꾸 너 프락치지라는 그 낙인질, 그 갈라치기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문제였거든요. 아니 평생을 쌓아온 그 업적을 그냥 그게 부정되는 거잖아요. 부정되는 거죠. 부정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같은 생각을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가까운 데에서 배신당한 거죠.